아침 저녁으로 자식처럼 돌보던 소가 없어졌다면 생각만 해도 마음 철렁해지는 농민분들 많겠죠. 하동에 사는 한 40대 농부가요. 출장을 갔다 와보니 소 15마리가 없어져서 망연자실했고 절도범 붙잡았는데 알고 보니까 친동생이라고요.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44살 최 씨라고 합니다. 형이 최 씨인데요. 네. 이 최 씨가 지난달 31일에 3일간 출장을 갔는데 갔다 왔더니 자신이 키우던 한우 40마리 중에 15마리가 없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네. 깜짝 놀라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알고 봤더니 붙잡힌 사람이 동생이었죠. 동생이 형이 출장을 간 그날 바로 와서 이 가운데 15마리를 19살짜리 자신의 그 후배를 시켜서 어떤 소장수, 자신이 원래 알던 소장수에게 팔아 넘겼는데요. 15마리가 원래 시가로 한 5,100만 원 정도인데 네. 한 3,500만 원 정도를 팔기로 하고 계약금을 550만 원을 받고요. 그 돈을 다 유흥비로 탕진해버렸다고 합니다. 밤에 벽갈이 서로 날라줘도 모자랄 형제 사이에 그동안 어땠길래 이렇게 형 몰래 소를 저렇게 그게, 재산을 네. 다 가져가나요? 형과 동생 관계가 일단 경찰이 보기엔 평범하진 않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네. 형이 44살이고 동생이 30살이에요. 일단 터울도 좀 있고 그리고 동생이 최근에 그 사기죄로 복역을 하고 출소해서 이제 누범 기간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회 적응이 좀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형이 좀 자기를 도와주지 않아서 약간 섭섭한 감정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좀 약간의 그런 다툼 같은 게 있었지 않나 이런 추정도 해볼 수 있습니다. 축사 관리하는 사람은 없었나요? 지금 저 소가 한번 나갔다 다시 들어온 도둑 맞았다 네. 다시 찾은 소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 트럭을 가지고 실제로 그냥 정상적으로 소를 운반해 가듯이 15마리를 네. 빼서 이렇게 간 건데 지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형이 이제 축사를 맡겼던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지체장애인이에요. 그래서 동생이 그 점을 좀 이용한 게 있거든요. 네. 경찰의 설명을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피해자가 출장을 가고 축사가 정신지체장애 있는 관리를 하면서 자리를 하는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그걸 훔쳐간 거죠. 낮에 왔는데 지체장애인하고 소를 절취한 사람하고는 안면에 있는 사람이고 소를 훔쳐갈 때 자기 소를 가지고 간다 했기 때문에 지체장애인은 소를 훔쳐간다는 사실을 몰랐고 트럭에 극적으로 생환했다고 해야 되나요? 소의 모습을 봤는데 이 소를요. 원래 그렇게 훔치려고 동생이 접근한 거였나요? 그걸 이제 본인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갔는데 형이 없더라. 그래서 그냥 아는 동생 이용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네. 하는데 그 훔치는 동네 후배와 소 장수까지 섭외한 것을 보면 당연히 그 전에 어떤 계획성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네. 훔치고 난 이후에도 이 소 울음소리가 들리는데요. 네. 훔치고 난 이후에도 이 소가 자신이 그 축사 운영에 물론 이 축사가 형 소유긴 하지만 자신도 일에 좀 관여한 적이 있다. 그래서 나한테도 좀 지분이 있는 거 아니냐, 내 거 판 게 아니냐 좀 이런 식으로 약간 당당하게 처음엔 나왔다고 합니다. 소도 원래 좀 영물이라고 불리잖아요. 화면 속에 아까 마음고생 심했는지 좀 야윈 소를 보게 되는데 5천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상당히 피해가 심각했을 것 같아요. 동생에 대해서 근데 고소를 하기로 했나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제 형은 엄벌에 처해주기를 원한다라고 해서 이제 네. 고소를 했는데 이제 결국은 이제 고소를 취하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동생이 아마 어설프게 법률 지식이 좀 있었던 게 아닌가 아까 말씀을 들어보면 네. 원래 가족 간의 재산 범죄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걸 친족 상도례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뭐 지갑에서 10,000원을 빼갔다고 절도죄로 처벌이 되지 않는 거랑 똑같은 원리인데 네. 근데 문제는 이 범위가 직계혈족 그다음에 배우자 동거 친족 같이 사는 이제 친족이나 같이 사는 그 가족만 얘기를 하는 거지 따로 사는 이 동생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데 다만 이렇게 따로 사는 가족들이더라도 이 사람들에게는 고소를 해야만 처벌하는 그러니까 친고죄로 적용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형이 고소를 취하면서 동생은 처벌을 안 당하게 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형은 화가 났던 거죠. 원래 자신이 네. 고소를 하지 않으면 처벌이 안 되는데 이게 너무 화가 나니까 일단 고소를 했는데요. 근데 굴러가는 상황을 보니까 동생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범 기간이어서 이번에 잡히면 구속될 것 같고 동생이 너무 잘못했다고 싹싹 비니까 조금 마음이 돌아서서 이제 고소를 취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농촌에서 소는 자녀 이상이잖아요. 네. 워낙 상상 이상으로 상심이 클 것 같았는데 그나마 잡아서 다행입니다.